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떼는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를 제외하고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 사실 CPI 대기 모드가 켜지면서 벌어진 현상이고요. 더불어서 거래량도 마르는 모습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활발하게 거래를 하기보다는 반도체까지도 약세를 보이는 분위기가 과연 지수를 앞으로 대세 조정장으로 이끌진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됐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고요.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발표가 되는데 특히 중장기를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치솟을 것이다라고 베팅을 한 쪽에 조금 더 불안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도 1% 넘게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2월 고용 추세 지수도 함께 보시죠. 113.18이 1월에 나온 수치였는데 2월에는 112.29로 살짝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용 추세가 살짝 꺾이고 있다라는 모습, 지난 금요일 발표된 고용 보고서에 이어서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우리가 또 하나 체크해 볼 부분들, 3년물 국채금리 입찰이 있었습니다.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났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 물론 넘어야 될 큰 산 CPI 발표 이후에 나올 10년물 입찰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제 엔비디아의 뒤를 이어서 빗비디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만큼 랠리를 엔비디아처럼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72,000달러 선도 돌파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수준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도 4,000달러를 넘어섰는데 아직까지 사상 최고가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가도 원유 전망 보고서를 대기하고 있는데요. WTI 원유 선물과 브렌트유가 살짝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WTI 원유 선물은 살짝 내리면서 77.93달러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엔비디아와 메타 주가가 크게 흔들렸던 하루였습니다. 메타 주가가 흔들린 이유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겠고, 엔비디아 보시면요. 생성형 AI 네모에 대해서 소설가 3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단 소송이고요. 저작권을 침해했다라는 소송인데 지난해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던가 여러 언론사에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분야를 통해서 집단 소송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2%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모더나를 함께 보시면요. 머크와 함께 공동 임상을 진행 중인데 피부암 재발률을 절반가량 줄인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8.7%가량 오름세 보이면서 어제장 마쳤습니다. 자, 라스트 1마일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연준에서도 계속 하고 있죠. CPI 이제 거의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돌다리 거의 다 건너간 것 같은데 아직 땅을 밟지를 못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꺾이는 것이 확인이 돼야만 금리 인하라는 다음 수순으로 넘어갈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오늘 밤에 또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조금 긴장감이 계속해서 감돌고 있습니다. CPI 발표일에 최근 6개월 사이의 변동폭을 살펴보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0.8%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P 500 기준이니까요. 오늘 밤에는 얼마나 변동폭을 크게 가져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간밤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한번 빠지는 모습 보여줬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CPI 발표 이후에 상당히 시장에 던졌던 충격이 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S&P 500 지수까지 일제히 1% 넘는 낙폭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때 아트호건에서 내렸던 코멘트가 강한 랠리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였습니다. 이 전 금요일장에서 S&P 500 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 너무 뜨거운데 CPI가 그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제공했다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품이 한 번 더 꺼지면 시장의 랠리가 어떻게 될지 조금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일단 기관별 CPI 예상치 중앙값과 이전치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인플레이션 모델을 살펴보게 되면 3월 CPI도 그렇게까지 큰 둔화세를 보이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계속해서 물가 둔화세가 점차적으로 늦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FOMC까지 3월 FOMC 일정이 3월 20일인데요.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안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JP모건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드립니다. M7보다 오히려 더 고평가된 섹터는 경기 순환주다. 자동차라던가 호텔이라던가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물가가 상승한 덕을 톡톡히 누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것에 따라서 펀더멘탈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내놨으니까 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선이 점점 더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연설을 함께 내놨는데요. 이 연설로 인해서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언론에서 솔솔 풍겨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간밤에는 메타의 주가를 크게 끌어내렸던 트럼프 전 대통령, 현 공화당 후보였는데, 메타는 국민의 적이다라는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금 미국 의회에서 상정이 되어 있고요. 13일에 하원에서 찬반 투표를 통과하게 되면 상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틱톡이 금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바이트댄스 측에서도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 미국 측 파트너를 물색을 하고 있고요. 사실 트럼프 후보가 틱톡에 대해서 늘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재임 시절에 살펴보게 되면 미국인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트럼프 후보였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 의사까지 밝히니까 트럼프 후보가 이에 대응하면서 틱톡이 물론 뭐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아라고 하면서 메타가 오히려 그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 후보의 성향을 볼 때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지금처럼 바이든 현 대통령을 누르고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메타의 주가가 크게 끌어내려질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한때 5%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0월 26일 이후에 최악의 하루를 경험했던 메타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 주가의 흐름이 얼마나 더 이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겠고요. 대선 이슈가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조심스러운 발걸음 떼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도 오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미국보다는 나을 거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는 이야기인데요. 유렉스 선물 보면 0.1% 마이너스 정도? 그 수준에서 출발을 해서 눈치를 보지 않을까라는 게 해석입니다. 좀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볼까요? 종목 힌트가 많이 어제 시장에 녹아져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0.77% 밀렸는데 대표 주자들 시총 상위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지수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반도체, 대형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 3% 하락, 밸류업, 금융 포함한 현대차도 3% 넘는 하락, 그리고 그동안 시세 분출,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웠던 방산도 하락 하면서 코스피가 떨어졌는데요. 이 자금이 쏠렸던 게 다른 쪽으로 분산됐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엔터, 조선, 원전, 게임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각각 상승의 이유를 기입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건 핑계일 수 있겠죠. 자금의 흐름이 많이 오른쪽에서 나와서 많이 빠져있는 신저가 종목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패턴상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원전도 보시면 물론 미국 AI 업계에서 전력 많이 필요하니 원자력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만, 또 다른 재료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우디 수주 소식이었죠. 근데 수주가 원전이 아니라 복합 화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기자재하고 BHI는 발전 설비를 수주한 겁니다. 근데 원전 안에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원전, 우진엔텍, 에너토크 이런 종목이 같이 들썩이는 모습인데, 자금의 흐름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향했다라고 풀이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3% 올랐습니다. 이 두 종목이 속된 표현으로 멱살 캐리를 했죠. 한 가지가 엔캠 17%, 리노공업 12% 넘는 급등세였습니다. 엔캠이 정말 간만에 올랐습니다. 고점 대비했을 때 20% 넘게 조정을 받았었는데 어제 큰 폭의 상승세를 시원했습니다. 2차 전지 다 오른 건 아니고요. 메인스트림 쪽에서 셀 기업이나 양극재, 대장주는 빠졌는데 소탈마들이 좀 올랐습니다. 리튬, 전고체, 실리콘, 음극재, 황화, 리튬. 여기에 힘을 보탠 건 정부 일정도 있었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리노공업 보셔야겠죠. 주가는 영업이익의 함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시켜줬습니다. 투자를 할 때 기본 베이스는 실적이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주주총회 소집 공고 공시를 하면서 재무제표 승인 건을 올렸습니다. 지난 해에 매출액이 2,555억 원, 이익이 놀랐죠. 전망치는 1,059억 원인데 발표된 수치는 1,143억 원. 이거보다 더 놀란 건 OP 마진입니다. 이익률이요. 무려 45%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남겼죠. 역대급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반전 드라마를 썼는데요. 저가 7% 마이너스에서 종가 13% 플러스 전환에 성공을 했고 52주 신고가를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리노공업 테스트 소켓 기업이죠. 이 종목이 급등을 하자 빠지던 다른 테스트 소켓도 반전 드라마를 같이 썼습니다. 그럼 어떤 회사인지 들여다보셔야겠죠. 작년 11월에 총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웨이퍼를 조각조각 내서 반도체를 잘라놓으면 이 반도체가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볼 수 있는 테스트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웨이퍼 잘라서 이 테스트 소켓, 이제 리노공업이 파는 건데 여기에 쏙 넣고 이 테스트 소켓을 쭈루루룩 판에 깐 다음에 뜨거운 고온을 줬다가 차갑게 했다가 전압도 올렸다 내렸다 습도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잘 버티는가, 성능이 잘 돌아가는가를 테스트하는 소모품입니다. AI 서버 구축의 확대로 인해서 반도체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이런 테스트 종류도 많아지고요. 기존의 레거시 쪽도 보면 서버, PC 부문, DDR5 출하가 본격적으로 나오죠.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요가 증대되는데 AI와 레거시 쪽 양쪽에서 잡힌다라는 게 작년에 이제 설명해드린 그 배경이고요. 어떤 기업이 있는가? 테스트 소켓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핀 타입과 러버 타입인데 핀 타입은 금구리, 니켈,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비싸겠죠. 비싸서 초기에 많이 쓰입니다. R&D 할 때 많이 쓰이고요. 나중에 양산 쫙 깔 때는 이런 저렴한 러버 타입, 실리콘, 고무 소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여기부터 잡히게 되는데 R&D의 강점을 가장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리노공업입니다. 작년에 보여드렸던 표고요. 둘 다 하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들 들여다보시기 쉽게 표시를 따로 해봤고 마이크로 컨택솔은 버닝 소켓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작년에 보여드린 화면인데요. 2022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파이널 테스트 소켓, 지금 이제 실적 나오는 게 여기죠. 요거 보시면 1위가 미국, 2위가 일본, 3위가 리노공업입니다. 그리고 4위가 ISC고 10위까지 내려가면 우리나라 TSE 있습니다. 버닝 테스트는 좀 별개의 흐름인데 막 뜨겁게 열 달구는 그런 테스트 소켓이거든요. 요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4위 마이크로 컨택솔, 오킨스 전자, ISC 이렇게 됩니다. 자, 반도체 테스트를 하는 소켓이 많이 팔린다. 그러면 반도체도 많이 팔리는 거 아닌가? 고민되는 지점이죠. 요즘 엔비디아 고점 부담으로 많이 밀리면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가 우수수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수의 기회인가? 고민을 하는 시점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메가 트렌드는 잠깐 좋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그 근거였는데 스마트폰 5년 주가 추이, 5년 동안 브로드컴 400%, 이커머스 5년 주가 추이, 5년 동안 아마존 600%, 디지털 광고 나왔을 때 5년 동안 텐센트 688%, 클라우드 5년 동안 아마존 500%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물론 이 시장이 개화하고 나서 강점이 있는 기업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의 차이는 있겠죠. 지금 반도체가 어느 구간에 있는 걸까요? 정말
사이클 산업의 반도체를 봐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개화하고 있는 AI 산업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잠시 후에 개장 중계하면서 출연자들에게 종목 힌트 받도록 하고요.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으로 HBM 장비단인데 어제 양봉을 그려갔습니다. 일단 힘을 내려는 흔적은 엿보였죠. 6% 급락에서 2%대 조정으로 종가를 썼습니다. 하방은 좀 지지받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일부 테마주들이 어제 시세가 나왔다는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외 특징주 반도체들 많이 떨어졌습니다. 초전도체도 시간 외에서 많이 빠졌는데 2차 전지 암호화폐 테마가 시세 분출을 했죠. 2차 전지 갑니다. 정부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 개최 일정이었는데 민관이 같이 힘을 내서 투자를 하겠다. 어디에? 지금 반도체 배터리보다 미래 기술에 이런 내용입니다. 배터리 3사 에코프로, LNF, 엔캠이 참석했는데 이 업계에서 9조 원 이상 올해 투자를 해서 미래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정부는 5년간 1,172억 원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전고체, 리튬 메탈, 리튬 황 배터리 개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정리해드렸죠. 전고체 전지 관련 기업입니다. 지금 투자하는 단계다라고 하면 양산이 아니죠. 양산까지는 몇 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내놔라 하는 단계가 아니라 기술력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꿈을 먹고 성장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을까요? 한 가지의 체크 포인트고요. 삼성은 황화물계 중심으로 전고체 배터리 만들고 있고요. 이쪽의 밸류체인들 에코프로비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CIS, 그리고 황화 리튬 쪽이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커 머티리얼즈 이렇게 되고요. LG는 고분자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 전해질 소재로 보면 한농화성, 그리고 장비는 모두 포함입니다. CIS, 한화 모멘텀, PNT, 하나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 세계 이제 밸류체인들 구분이 돼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2주차 테마 가이드 전고체 같이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방산과 바이오 꼽고 있고요. 바이오는 지난주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주방산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번 주에 일정이 있습니다. 스타쉽 3차 발사 일정이 14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까지 성공한다면 이라는 키워드로 방산 실적에 주목을 하면서 우주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모멘텀 플레이 가능 구간이라고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난달부터 체크해드렸죠. 3월은 주주총회의 계절이기도 하고 상장 폐지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인데 대주주 먹튀 주의를 해야 한다 거래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주총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감사보고서 제출 안 하고 미룬다 이상한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적이나 재무구조 부실 기업인데 주가 거래가 갑자기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을 한다. 이상한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거래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상증자, 전환산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너무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이 발표가 되고 있다. 오버행 이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지배구조 변동과 재무상태, 신사업 진출 등의 호재성 정보가 갑자기 흘러나온다. 이것도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보면 악재 공시 전에 호재성 정보 유포 등을 하고 나서 감사보고서가 이제 문제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후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력도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재 공시 전에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 변경이나 취소 사례가 있는지 여부 이게 이제 먹튀에 해당이 되는데 지분 변동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이제부터는 정말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